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HSP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의사가 된 이쌤입니다. 오늘은 신체적으로 예민한 HSP 분들이 그 힘든 특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왔던 여러가지 노력들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직접 겪고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을 보고 해보고 고민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과 조금은 아쉬운 것들을 별점으로 나눠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비슷한 고통을 겪는 분들께 하나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정상 범위 정확히 알기. 별점 5개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적으로 예민한 정도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해진 기준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고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이 HSP 관리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기준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루틴 만들기. 별점 5개입니다. 1번에서 나의 정상 범위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에 맞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와 시간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총량을 적절히 배분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방식으로 나만의 일과표를 만들어야 해요. 물론 현실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유명한 예로 철학자 칸트는 하루 일과가 워낙 일정해서 사람들이 칸트를 보면 시계를 맞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루틴이 안정적일 때 몸과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질의 영양소 섭취. 별점 5개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밥은 그냥 때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요. 하지만 음식은 에너지의 재료입니다. 신체가 회복되려면 당연히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 하겠죠. 요즘은 영양 보충용 기능성 보조제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맞는 보조제는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저 역시 기존 제품들이 맞지 않아서 직접 만들게 되었고 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험해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한다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일정한 시간에 충분히 잠자기. 별점 5개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면입니다. 특히 HSP라면 잠드는 시간이 새벽 1시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가 수면 시간에 꼭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뇌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망가집니다. 또한 수면 시간 자체도 중요합니다. 최소 7시간은 자야 뇌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6시간은 꼭 확보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별 5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을 살펴볼게요. 5번째, 운동하기. 별점 2개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돕죠. 하지만 HSP는 에너지 총량이 낮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날그날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 근력 운동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6번째, 명상하기. 별점 3개입니다. 명상은 편도체와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효과 지속 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어요. 현실은 계속 움직이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잠깐의 진정이 의미 없진 않지만 그것만으로 뇌의 과부하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7번째, 의료기관 도움받기. 별점 3개에서 4개입니다.
신체적으로 예민한 HSP를 정확히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을 만나기는 쉽지 않고 일상보다는 급성 증상일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점은 3개에서 4개로 보았습니다. 8번째, 심리상담, 심리학 공부, 별점 2개입니다. 신체적으로 예민한 HSP는 심리적인 감정 문제가 아닌 감각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과민성에서 비롯된 신체 반응입니다. 물론 나쁘다 보면 불안하고 우울해질 수 있고 사람들과 오해도 많아지죠. 그런 부분에서는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HSP를 고친다 라고 기대하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9번째, 자기계발 열심히 하기. 별점 2개에서 4개입니다. 자기계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의 자기계발은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멘토가 있다면 별 4개, 없다면 2-3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예민한 HSP 분들이 그동안 해온 여러 노력들 중에서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별점을 매기며 분류해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과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비슷한 길을 걸어온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정상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도전하면 나의 내일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